네, 참 어지러운 세상인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진짜 뭐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지고 있는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 재판이 슬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인 9월 20일에 네, 이재명 여러 사법 리스크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가지고 검사가 구형을 하였습니다. 네,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의 요지는 반복적인 거짓말을 이재명이 했다.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형질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공직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에서 뭐 3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징역형을 구형을 했어요. 네, 검찰이 이를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문제는 이제 후폭풍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박이 민주당 강경 지지파들과 개딸들에 의해서 신상 털기에 시작돼 가지고 그 재판장의 성명, 학력 그리고 집 주소, 전화번호 이걸 공개해 가지고 검찰이 허위 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네, 당신이 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천인공로할 일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협박을 가하고 있고 이건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직후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네. 대표에 대한 자격상실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법관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대표 기억하십니까? 네. 아니 이런 거 판사 협박 아닙니까? 판사 협박이지요. 아니 그러면 이거 죄로 무슨 저 판사 협박죄,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거 적용할 수 없나요? 적용해야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 형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러 명이 다중이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하는 경우니까 네. 이 경우에 딱 해당되죠. 직무를 집행하는 법관에 대해서 이런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하면 너는 재미없다, 골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야 딱 전형적이죠.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판사 협박죄를 못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직무유기네요.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아마 일반인 가운데 이거 고발하는 건수는 많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집행방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된 게 사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 예. 둘째로는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의 형질 변경을 그러니까 택지로 전환하는 형질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이지 네.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죠. 예. 다 들렸거든. 우선 백현동 사건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측의 문서나 그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사건을 맡았던 그 공무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압박을 가한 일도 없고 압박을 받은 일도 없다. 네. 지금 드러난 거는 성남 성남시청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측에서 이걸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정교사 혐의까지 법정에다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왜 형질 변경이 가능했는가 하면 처음에 이 시행사가 형질 변경 신청을 했는데 단박에 기각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6개월 뒤에 김인섭이라고 이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네. 허가방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때 총괄본부장을 한 그 측근입니다. 네. 이 김인섭을 시행사가 이사로 발탁해가지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그 김인섭이가 이사가 된 지 6개월 만에 이게 4단계 것을 단박에 다 철거해버렸어. 네. 그래갖고 택지로 인정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급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시행사 사장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네. 간단한 계산으로 3천억 원을 챙겼다. 네. 이 한 건으로. 그래가지고 김인섭한테는 약 80억 원을 줬는데 김인섭이가 정바울에게 무슨 소리 하냐 200억을 더 내놔라.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한 일 없다 이래서 싸움이 붙어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 200억 중에는 누구누구 몫이 있다. 그게 이재명의 저수지도 있다. 그 안에 네. 이제 그런 혐의까지 이제 드러났으니까 백현동은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으니 거짓말이 명백하고 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수십 가지지요. 네. 녹취록, 사진, 뭐 음성 파일 다 있는데도 딱 잡아야 된다. 네. 근데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대장동 모든 일련의 건설 사업의 성남 도시개발공사 실무 책임자가 김문기니까. 예, 그럼요. 예. 김문기가 결제한 대로 됐으니까 그건 다 시장이 시킨 일이고 그거는 결국 이재명의 책임으로 이거 자백하는 꼴이니까 죽거나 사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백현동 것도 압박이다. 도교동부 압박이다. 그렇게 해야 지가 면책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말이지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예, 그랬죠. 그 말 들어본 일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외에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재명한테 들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잘 기억을 못한다. 네. 그래서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한다. 그 인식을 잘못한다. 이런 건데 아니 수십 가지 증거를 등기를 가지고 이래도 모르냐 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네. 내가 내 주변에 동창 의사들한테 물어봤어. 이게 병명으로 있느냐 하니까 그런 병명은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사건 이 재판에 관한 그 뉴스 잘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일 이재명 씨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치매 현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아, 치매. 그러네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의 그 사람의 그 인식 작용 이렇게 깨닫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이게 상실되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예.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을 서로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친했던 사람도 못 알아보는 예. 아니 이재명이가 그런 증상에 걸렸는가. 네. 그러면 법원에다가 그 증거로 그런 진단서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일은 또 없거든요. 예.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다 알아보는데 김문기는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거 다 유죄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건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걸 사실로 인정하면 이재명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0.73% 차이인데 예. 이 두 개를 인정했다 그러면 0.73이 아니라 그게 단위를 하나 높여가 73% 차이로 낙선했을 것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유죄가 확실한데 제 주변과 이 인터넷 댓글 중에는 이게 판사가 재판장이 네. 과연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검사 구형대로 2년 징역형을 2년 징역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예를 들면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그 정도로라도 유죄 판결을 해야 하는데 하겠죠. 예, 이거는. 지금 바로 이 대표 말대로 그렇게 하겠지 예. 하는 의견이 다수지만은 안 할지도 모른다. 아이고. 그러면 그 판사 강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네. 저에게도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의견들이 저에게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 판사를 믿을 수 있느냐? 창원 부장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네. 그거 절대로 기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얘기 옆으로 좀 나가지만은 예. 그 국회가 동의한 거거든요. 국회가. 그러니까요. 예. 입법부가 국회가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이재명은 이 일로 구속돼도 좋다 하고 국회가 의결을 했어. 예. 그런 사건이야. 그리고 그 영장 청구 사실 중에 위정교사 이제 이번 10일달 결판의 날 위정교사 사건은 유죄다 그거나. 예. 그 나머지도 의심스러우나 그가 당 대표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훨씬 적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게 황당무계한 이런 결정도 한다. 이거 구속영장에 대한 가부는 판결이 아니고 결정인데 네. 이런 말하자면 결정. 그러니까 이런 판결도 하는 판인데 이게 징역 2년형 그거 뭐 깔아뭉개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런 우려가 생겨난 것은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5일 날 판결 선고니까 네. 55일 뒤에 판결 선고를 해요.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쩍다고 생각하는 아, 그게 수상쩍다. 55일. 거의 2달 뒤에 네. 55일 뒤에 판결 선고를 한다. 네. 공직선거법은 말이죠.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기소된 지 2년이 됐어. 그러니까요.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었는데 그 현재 재판장도 이거 1년 이상 끌어가지고 이제 결심이 됐는데 그러면 6개월 안에 결판을 낼 이런 사건일 것 같으면 그게 훈시 규정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네.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6개월, 3개월에 처리하라고. 우선하여. 그걸 안 지키면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아니 근데 지금까지 직무유기 해왔는데 여기서 결심 공판하고 선고를 보통 한 달 내에 하기로 돼 있는 거 이걸 또 2달로 미룬 게 이게 수상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 의혹을 갖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야. 예. 지금 이게 기소되고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6개월을 넘겨도 한참 넘겼단 말이야. 예. 물론 현재 재판장은 중간에 인계받았지만 그것도 지금 1년 이상 걸렸으니까 네. 이게 판결이 말이죠. 이렇게 2, 3일이면 할 수 있다. 이게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거 뭘 오래 끌 이유가 일주일이면 되고 2주일이면 되고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예. 근데 왜 이거 55일이냐? 이게 여러 가지 노림수를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이거 말이지 자격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해버리면 후폭풍이 거셀 테니까 그 안에 무슨 정치권에 중대한 변화가 와가 내가 좀 마음이 편해져서 뭐 무죄로 해도 괜찮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깔리지 않으면 이게 55일서로 이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중대 사건으로 국민 관심 있는 사건은 판사, 재판장 여러분들이 그 머리 꼭대기에 천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뭐냐 유리로 돼 있다고 봐야 돼. 유리. 예. 투명 유리가 당신들 머리 위에 사방에 전부 투명 유리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재판장의 목소리, 피고인 이재명의 목소리, 검사의 목소리, 증인 참고인의 목소리, 방청객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면서 그 모양이 다 비춰지는 이런 유리천장 안에, 그러니까 민심의 유리천장 안에서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예. 숨소리까지 지금 들리거든. 이게 말이죠. 재판부의 그 공판 기록을 이게 입회서기가 손으로 일일이 써서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옛날 얘기지. 예. 손으로 쓰다 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녹음 시대가 와갖고 이제 녹음으로 푸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갖고 SNS 시대에 그러니까 기자들도 창만하고 방청객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게 이 전해질 뻔한 표정까지 예. 이
2년 징역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이재명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까지 지금 다 보도가 되고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물론 재판장이지. 근데 판사가 이런 사건이건 저런 사건인 간에 증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판사만이 판단에 특허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네. 말인가 하면 판사들만이 증거의 유죄 문제 판단에 귀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기술자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 양형 기준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 상식적으로 예. 판단하는 것이지. 상식도 있고 양형 기준이라는 게 판례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 유리천장 안에서 다 들여다보고 아 이건 대체로 이렇게 되는구나. 검사 인형 구형이 합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이거야. 예, 무죄 될 수가 없습니다. 유리천장 안에 갇혀가지고 민심이 일거수일투족 당신들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있다. 아니 이거 무죄되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폭동이 일어나. 이번에는 유창훈 때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국민들이 참은 게 또 재판이 있으니까 참았는데 재판에서마저 무죄를 때리면은 이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뭐 화염병이고 무슨 폭탄이고 다 나올 겁니다. 이제는 폭동까지는 아니라 아예 폭동 나올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걸 민심이 그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지금 저쪽 이재명 파는 말이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걸 하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그러잖아. 아유 그건 법이 방어가 되는데 법을 무시하면은 방어가 안 되죠. 이재명은 법으로 처단하는데 쟤네들이 불만을 가지고 뭐 봉기를 일으키면 그거는 하늘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힘이 약해요. 근데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판사가 한다. 그러고 이재명을 도와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못 참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재판장과 배석 판사, 판사 세 사람이죠. 네네. 특히 재판장에게 9월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훈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되새기고 명심할 것을 강력히 충고하고자 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기념사에서 예하 법관들에게 훈시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네. 법관은 이게 불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압박에 기울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모든 걸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에서 오는 소신을 그대로 밀고 가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마치 이 이재명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아주 구체적 지시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라 하는 것은 그 일반 국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네.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전 국민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판사들에게 훈시한 겁니다. 네, 그럼요. 네. 전 국민이 재판장이 되어야 그러니까 편견 없이 민심이 바라다 보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되야 그지. 네. 그걸 보편적 상식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 위에서 11월 20일 11월 15일임. 15, 네, 15일임. 15일 판결을 네.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 네. 하는 사실을 이 재판부는 살펴주시기를 네.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법조계 대선배로서 후배들 3명의 판사님들에게 님자 붙입니다. 님들에게 엄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뭐 폭동이 일어날 거다, 폭탄이 터질 거다 이랬는데 좀 과한 표현이고요. 그거는 제가 뭐 정정하겠습니다. 폭탄이 뭐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동안에 참았는데 이재명 재판 이거에서 무죄라든가 100만 원 이하로 때리면은 아마 폭탄은 뭐 있을 수 없지만 아마 폭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국민들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말대로 법은 상식이고 판례가 있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과격해졌네요. 그 과격한 말은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사 세 분 화이팅. 그냥 정상적으로 법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대로. 네.